네, 이제 수요일이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또 피킹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자, 올림픽. 네, 올림픽이니까 올라갈 만한 거를 피킹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리스트를 쭉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선택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백만로직스가 100만 원을 돌파를 했죠. 눈에 띄는 거 그거 하나 딱 네. 있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선택을 좀 해본다면 이동근 팀장님부터. 뭐 조금 작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오테크닉스를 좀 꼽아봤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오테크닉스. 어제 이제 좀 순매수를 보였고, 드디어 이제 실적이 나오더군요. 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뭐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오테크닉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그 레이저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굉장히 그 전공정과 후공정을 같이 하는 몇 안 되는 회사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잘 아는 이제 전공정에서는 언릴링 장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도체에 이온을 주입을 하는데 이게 이온을 주입을 하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표면이 좀 꺼끌꺼끌해지거든요. 네네. 요거를 이제 그 열 처리해서 좀 이제 그 반듯하게 만드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닐링이에요. 네. 이 어닐링 장비를 주로 하는 회사고 후공정에서는 웨이퍼 다이싱, 웨이퍼를 좀 이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뒤에 이제 그 후공정에서 뭐 리드 프레임을 갖다가 붙이고 뭐 이제 그 시작이 이제 그 웨이퍼 다이싱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그쪽의 장비를 만드는 이런 마킹, 이제 회사고, 뭐, 예, 커팅, 네, 굉장히 좀 드릴링. 다양한 그런 장비를 뭐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역시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서의 마킹 확대라든가 또 이제 전공정 어닐링 장비 도입을 하면서 반도체 쪽에서 영향력이 원래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좀 상당히 좀 이제 균형 있게 가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 1,152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 312억. 원래 그 컨센서스가 200억대 초반이었거든요. 컨센서스보다 한 50% 정도 이익이 좀 잘 나온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리포트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이런 리포트들을 종합을 해보더라도 확실히 이제 어떤 그런 그 실적의 어떤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이런 그 장비 수주의 견조함을 바탕으로 해서 3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어제 이제 주가가 어제 같은 장에서도 어제 4% 올랐죠. 4%. 장중에 한 6%죠, 6%. 6%. 예, 지금 네네네. 나오고 있는데 6%가 올랐는데 이게 어떤 실적 발표의 영향도 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최근 주가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별로 안 빠졌어요. 이게 이런 그 최근에 약세장에서도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글로벌 그 반도체 밸류 체인의 흐름이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이런 TSMC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뭔가 자기네가 좀 독자적으로 뭘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정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이제 새로운 그 플레이어들이 좀 진출을 하면서 최근에 뭐 AMD라든가 이런 쪽의 비중들이 좀 높아지면서 이런 그 이오테크닉스처럼 이게 전문적으로 이제 뭔가 후공정 사업을 좀 영위를 하는 이런 업체들이 영역이 좀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그 굉장히 진출하는 분야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이 이오테크닉스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은 전통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닌데 네. 다만 이제 항상 이렇게 좀 기관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좀 들어와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지지를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딱 그런 법칙이 있다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에 선호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조금 저는 뭐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네. 한 뭐 11만 원 내외, 11만 원 선, 11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여나 11만 원대 준다면은 또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뭐 이
기본적인 산업도 잘 되지만 이 최근에 보면 멀티칩 패키징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고 미세화 공정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이 후공정 오사트 업체들이 또 많이 주목을 받는데 대만에 이제 ASE가 제일 그렇죠. 1위 업체고 국내에는 이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또 주목을 받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이오테크닉스를 코스닥에서는 가장 조금 많이 산 기업들 중에 하나다. 예, 이래서 주목이 됐군요. 그러니까 이동근 팀장님은 피킹을 한다면 이오테크닉스를 지속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다. 네. 네. 아, 실적 나온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실적이 나오는군요. 네, 하도 실적 나온다는 걸 몇 년째 들어가지고 안 나와서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를 많이 밸류에이션이 좀 헤맸죠. 1조 원 가까이 헤맸죠. 되는 예. 그 장비 업체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거. 자, 김영 매니저는 피킹 올림픽. 네, 올림픽 저도 이제 비슷한 스타일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하이비전 종목을 시스템, 네, 카메라 검사 장비.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팀장님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제 이오테크닉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하이비전 시스템 어제가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적 공시를 한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적자 전환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았고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어저께 이제 장중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도 이오테크닉스랑 마찬가지로 정말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TOF 검사 장비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나 했는데 1분기 때 또 의외로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네. 근데 애플 이제 검사 장비 뭐 폴디드 줌 얘기도 그렇죠. 막 하고 맞아요. 하다가 어디로 갔네 어느 장비를 쓰네 뭐 네. 아이고야.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왔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44억, 뭐 40억 중반 정도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어저께 발표를 해놓고 보니까 무려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5배나 많은 226억이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창사 이래 지금 가장 많은 이제 그 실적을 분기 기준으로 기록을 해요. 사실 1년에 200억을 못 벌 때도 많았거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불황일 때는. 근데 네. 이제 분기에 226억을 이제 벌었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요 회사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딱 3천억이거든요. 주가도 이제 딱 2만 원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 이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 회사가 분명히 이제 좀 한골 탈퇴 분명히 좀 달라지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좀 했구나라는 이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폰이 계속 이제 고사양화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카메라의 고사양화라고 보거든요.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카메라에서 이제 결정되는 거라고 보면 듀얼 카메라, 뭐 트리플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채택률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카메라 단에 이제 들어가는 액티브 온라인 장비가 상당히 이제 매출 호조를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는 이제 TOF 검사 장비 사실 요 기능이 향후에는 이제 AR 시장, VR 시장 우리가 이제 요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XR, 메타버스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AR, VR과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제 구현을 하고 그 카메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제 장비가 바로 TOF 검사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을 한 부분이고 향후에 메타버스의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그렇죠. 되겠죠. 타임 맞아요.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그 LED 장비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동아 1등 뭐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나는 몇 층에 있습니다까지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은 또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 회사가 이제 단순히 하드웨어 검사 장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비전 검사 장비, 뭐 이미지 검사 장비 이런 소프트웨어도 자체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와중에 정말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말 알짜 스몰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좀 극심했어요.
장 초반에는 보니까 이제 주가가 쭉 하락하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는 또 한 5% 넘게 또 상승하다가 결국 종가는 거의 뭐 보합 근처에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 기관들이 어저께 거의 50만 주 가까이 금액으로는 한 1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했거든요.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하루에 100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건 정말 공격적으로 어저께 이제 사들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많이 사고 나서 보통 그 다음 날은 조금 쉬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뭐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기관들의 이제 수급이 입질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카메라 검사 장비가 발전하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폰을 지니게 되면 이제 그 추적 오차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사고들이 이제 뭐 실종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기관 네. 투자자들이 매수가 어제 좀 있었군요. 네. 저는 오늘 뭐 숟가락 얹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네, 그런 거라도 어떻게 좀 뭐래도 이제 시장을 그래도 받쳐주는 심리적인 그런 안전판이 있어야지 상징이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말씀은 했지만 자 그러면은 피킹은 두 분이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고 네. 뭐 자막은 이렇게 한번 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참고용만 김현 매니저는 오늘 또 따로 나만의 선택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죠? 네, 리스트가 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그들이 산다고 꼭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두 분이 선택해 주신 거 말고 이제 나만의 픽. 네. 김영민의 이제 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요 종목도 사실 앞서 이제 우리 선정된 탑5 종목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종목인데 그래요?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을 네페스 소개를 아크.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은데 또 갈만한 종목들은 또 올라가요. 어저께 보시면 뭐 우리 지금 팀장님 얘기해 주셨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정말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혼자 그냥 상승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확실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 시장이 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잘 버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제가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려 볼 거고요. 네. 네페스라는 기업 다들 아시잖아요. 오늘 뭐 오사트 얘기 계속 해주시는데 OSAT 이제 외주 후공정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네페스라는 기업 잘 아실 텐데 그 회사에서 이제 물적 분할돼 가지고 작년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웨이퍼 단 그리고 패키지 단에서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후공정 하면 우리가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테스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DDR5 또 전환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테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네. 후공정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턴키 방식으로 이제 수주를 하기 때문에 한번 고객사와 이제 연을 맺고 나면은 아주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지금 잘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동률이 최근에 이제 최적화되고 있고 정확하게 이제 이 턴키 방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잘 할 수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 때 사실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특히 뭐 최근에 7월 뭐 8월 초까지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기저에는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이슈 때문에 공격적인 증설을 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공장을 정말 많이 지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장을 지으면 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 확신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페스 아크 역시도 공장에 설비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게 이제 FOPLP 이게 이제 팬아웃 방식의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냥 웨이필 레벨 패키징 요런 이제 패키징 테스트하는 쪽에 한 470억 정도 설비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요즘 이제 잘 나가는 이제 DDI 요 DDI도 이제 테스트하는 쪽에 설비에 15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동칩. 네. 네. 그러니까 요런 쪽에 이제 벌써부터 상반기 때 거의 한 500억 이상의 설비 투자가 지금 되어 있는 600억 이상의 지금 설비 투자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움직인 것과 비슷한 논리로 전방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이 고객사들 턴계 방식으로 연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했거든요. 실적도 뭐 2분기 때 상당히 좀 잘 나왔고 일시적인 이제 실적이 아니라 꾸준하게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아무래도 이제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또 가석방으로 이제 출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경영 행보를 좀 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마도 조만간에 이제 평택이라든지 화성 공장 이제 방문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후공정 쪽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좀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한 또 해외 주력 고객사들의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네페스 아크도 주가 보시는 것처럼 뭐 일주일 내내 지금 빠지기만 하고 있거든요. 낙폭도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 뭐 단기간에 거의 뭐 20% 넘게 지금 하락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낙폭가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찬스가 아닌가. 사실 뭐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이 뭐 반등을 한다라고 장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시장이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술적 반등이 도대체 이제 언제쯤 나올 것인가가 이제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바로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적어도 이 정도 가격까지 이제 하락을 줬을 경우에는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결국 D램 쪽이기 때문에 이 네. 구공정 쪽 특히나 이 패키징 테스트하는 기업들 쪽은 사실 조금 이제 그 우려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이오테크닉스 진짜 들거든요. 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이제 뭐 제가 픽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46,000원에서 47,000원 뭐 더 빠지면 오히려 좋다. 뭐 빠지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53,500원, 손절 가격은 4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까지 같이 제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동훈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페스. 사실 레페사크가 이제 최근에 또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블락딜이 한번 돌았어요. 네. 그 이제 기술 투자 조합 물량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주가가 네. 좀 더 빠진 것도 있어요. 사실 그 물량이 좀 이제 오버행 이슈 오버행 때문에. 이슈가 때문에 좀 빠졌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한다면 저도 사실 아침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네페사크를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테크닉스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도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주가는 충분히 좀 김현민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좀 조정을 단기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좋은 가격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팀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저께 이제 사실 이제 블록딜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어제 잡힌 게 장중에 잡힌 게 아니라 블록딜을 하고 나서 이제 잡힌 거기 때문에 아. 사실은 이제 블록딜 매각 가격이 좀 아쉽긴 해요. 현재가보다 한 9%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을 했는데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블록딜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좀 할인된 가격에 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오히려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됐다라는 측면으로 블록딜 이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혜미 이제 따로 나만의 올림픽 플러스는 이제 네페사크 해주셨고 어제 그 코엘 패션 네네. 하셨잖아요. 네. 지금 또 타 방송에서 그걸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뭐 타 어저께- 방송도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저께 주가가 썩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좌상단에다 네. 뭐 각자의 방송들. 네. 네. 그래서 코엘 패션. 네, 간단하게 AS 리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포인트는 결국 골프웨어 산업의 이제 성장, 그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어저께는 워낙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이 좋던, 뭐 성장성이 좋던 이 펀더멘털에 대한 이슈가 다 좀 묻혀버리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네. 이제 소폭 뭐 조정을 받았어요. 뭐 크게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관심권에 좀 두시고 공략이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김혜미 에이저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벤트는 없으실 네, 거고. 맞습니다. 네, 고생하시는데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